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민주당 쪽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제 강제징용을 가지고 어제 오후에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을사오적처럼 오적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문재인이 그랬고 이재명이 지금 그렇습니다. 반일 감정을 또 건드리면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랬듯이 계속 끌고 가겠다.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걸 겁니다. 이걸 뒤집어 엎겠다라고 할 겁니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부분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보수 또는 합리적인 국민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느냐, 이 대목에서 지금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느냐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거의 다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나 남는 장사가 아니다. 잘해야 본전이다. 이건 뭐 본전되기도 힘들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도 다 방치한 거고 모두 방치를 한 겁니다. 반일 감정 이용해서 표만 얻은 것이죠. 포퓰리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모든 욕은 내가 먹겠다. 모든 비난은 내가 받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게 미룬다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해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결단을 내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지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국민 여론이 좀 나빠도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제대로 수사를 하면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불법 노조, 국민들의 여론이 만약 나빠져도 검찰이 제대로 불법 노조에 대해서 수사하고 모두 잡아넣으면 됩니다. 국민 여론이 나빠져도. 그런데 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단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한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그걸 뒤집어 엎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뒤집어 엎었습니다. 외국과의 이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예민한 문제를 뒤집어 엎어서 문재인은 포퓰리즘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죽창가를 불렀습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윤미향, 뭐 민주당 쪽에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하는 촛불 집회 시위꾼들 모두 다 나섰습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자신들의 소재는 없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거리가 없다. 호재를 만난 셈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고 이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겁니다. 벌써부터 이 해법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이게 효력이 없다. 우리 정부, 우리 기업으로 배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일본 기업이 사죄하고 나서야 한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기에서 밀리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래도 경찰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북한 문제도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세우고 정확한 소신을 지켜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문제는 첨예한 외교적인 문제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당사국인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싸늘하면 윤석열 정부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위험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전혀 지금 이득이 없는 일이지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이 살아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독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게 맞느냐 아니냐. 지난 4년간 문재인이 보여줬습니다. 문재인이 이거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 활용해서 죽창가 부르면서 자기 지지층 굳혔습니다. 이재명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비리 방탄을 위해서 아마 목을 메고 나서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또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 부분만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똘똘 뭉쳐서 나갈 필요가 있다. 정말 무슨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무슨 선전선동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언론,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지켜야 할 몫과 정치의 몫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켜질 때 건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 오히려 더 힘있고 강력해질 수 있다. 언론도 강력해질 수 있고 정치도 정치의 몫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은 이 강제징용, 이 해법, 이 부분만은 제가 필요하면 정말 선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제도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언제까지 지금 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부분을 방치하면서 한일 관계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발생한 그 엄청난 손해, 국익의 손해, 이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풀 수가 없다. 일본은 절대로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이 부분만은 물러설 수가 없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나서서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손실은, 국익의 손실은 계속된다.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내가 모든 욕을 다 먹겠다. 이걸 풀어야 하는 거라면 풀자. 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말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 수교를 했고 1965년도였죠. 한일 청구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배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위안부나 강제징용 이런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입니다. 지금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 부분 한일 관계를 미래로 향해 나아가자. 강제징용 부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한일 협정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태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도 합리적인 국민이라고 해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 시점에 꼭 이렇게 꼭 풀 수밖에 없었느냐. 일본은 지금 한계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일본에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쪽 또 시위꾼들은 촛불 집회 이제 더 좋은 이제는 이재명의 비리, 방탄 이 좀 수세적인 것이죠. 소극적인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반일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을사오적처럼 개묘오적이 나왔다. 국치일이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국민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바보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호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상당히 일본도 많은 외교적인 이 주판화를 튕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때 합의를 했는데 문재인 때 뒤집어 버리더라.
한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일단은 일본도 환영한다. 뭐 곧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에는 미국과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 5월에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본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5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다. 5년 가까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손실, 국익의 손실 계산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미뤄둘 것이냐. 풀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재명, 윤미향, 민주당은 아마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이 부분은 다음 대선까지 가져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제는 털고 가자. 위안부 문제도 저렇게 꼬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털고 가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더 이상 이걸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말 국익 부분에서 어차피 반대할 사람들은 반대한다. 촛불 시위 미치도록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국민들도 이제는 나서야 한다. 이 부분만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상을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한다.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가능하고 보수 정권이 재창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비리,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엄청나게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일본, 미국과의 외교관계도 엮여 있어서 그렇게 예민하고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 국내 여론이 잘못 흘러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후속 조처를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뒤틀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블랙홀 같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선동을 했으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선동을 했으라도 합리적인 국민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지지를 해야 될 문제다. 그만큼 예민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